우선 토트넘의 이적 시장 소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경쟁팀들과는 달리 토트넘은 다소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토트넘이 아예 손 놓고 놀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이적설이 하나 나온 겁니다. 키스 스미트라는 잘 들어보지 못한 선수인데 2006년생 베리발, 그레이와 동갑인 네덜란드 국적의 어린 미드필더입니다. 이미 어린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에 또다시 유망주를 영입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영입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선수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스타로 최근 U19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네덜란드가 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 이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를 뽑히면서 확실히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아직 1군의 성인 선수들과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U19 수준에서는 거의 최상급 선수입니다. U19 UEFA 유스 리그에서 경기를 하면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고 우승까지 했거든요. 이때 스미트를 본 레알 마드리드가 반해서 영입 대상으로 고른 듯 합니다. 시장 가치는 500만 유로 정도라고 하니까 뭐 영입한다고 손해는 아닌 것 같고, 해외 매체에서는 모드리치와 비교하면서 경기 조율 능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인 TBR 풋볼은 토트넘이 키스 스미트를 노린다고 했는데, TBR 풋볼은 토트넘 호스퍼와 첼시가 네덜란드의 젊은 스타 키스 스미트를 쫓는 팀들 중에 일부라고 단독 보도했다. 스미트는 6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타이틀을 차지한 네덜란드 U21팀의 중심이었고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 네덜란드 선수는 미드필드 어디에서든 뛸 수 있으며 수석 특파원 그레임 베일리에 따르면 네덜란드 축구의 왕관의 보석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알크마르는 이번 여름에 스미트를 지키기 위해 경쟁해야 하며 토트넘과 첼시가 선두에 있다라면서 스미트의 이적설을 전했습니다. 스미트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 출전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토트넘은 베리발과 그레이, 무어까지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분명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것보다도 살짝 짜증이 나는 건 최근 토트넘이 영입하려는 대상마다 같은 런던 클럽인 첼시가 끼어든다는 건데요. 가장 최신 이적 소식인 스미트 영입설은 물론 웨스트햄의 쿠두스 영입에도 첼시가 끼어서 경쟁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첼시 탐욕을 욕하는 여론이 강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무려 6명의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포지션도 다양한데 골키퍼 1명, 수비수 1명, 미드필더 2명, 공격수 2명을 영입하면서 벌써 1억 4,60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한화로는 2,700억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 지출이 있었죠. 가장 이름값 높은 선수로는 브라이튼 출신의 주앙 페드로를 6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쿠두스 영입도 뛰어들고 유망주 스미트 영입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도 짜증이 폭발한 게 당연합니다. 토드 볼리라는 미국인 구단주가 부임한 이후에 첼시는 2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적료로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런 돈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레비라는 짠돌이 특성상 그 돈을 다 이적료로 쓸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첼시의 이 끝도 없는 현금 폭격이 부러우면서 매우 짜증이 납니다. 첼시가 6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는 건 이미 여러 명을 영입했으니까 더 이상은 추가 영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첼시는 돈 걱정 없이 선수들을 더 영입할 수도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기에 참 답답한 거죠. 적어도 토트넘이 쿠드스와 스미트는 영입에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한편 토트넘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캡틴 손흥민입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베테랑인 동시에 가장 인지도도 높고 스타성이 있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손흥민의 거취에 주목하면서 뭐라도 좀만 얘기가 있으면 달려들어서 대단한 소식인 양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정말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한국 언론들이 실체가 없는 이상한 뉴스까지 보도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많은 한국 매체들에서 팩트체크도 없이 썼던 기사인데 시작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손흥민에게 매우 큰일이 난 것처럼 공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내용이 뭐냐면, 토트넘 전담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2일
프랭크가 손흥민과 만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프랭크는 다른 팀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프랭크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조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부터 골드 기자가 소속된 풋볼 런던의 모든 기사는 물론이고 골드 기자의 개인 SNS와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곳을 뒤져봤는데 저런 말이 없어요. 네. 혹시나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국내외 축구 커뮤니티들도 모두 뒤졌지만 골드 기자가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골드 기자가 아닌 다른 이상한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 기사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출국도 안 했거든요. 비밀리에 출국하지 않는 이상 손흥민의 출국 소식은 모든 뉴스에 도배되면서 언제나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프랭크 감독이 한국에 들어와서 손흥민과 저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토트넘에 새로 부임해서 다음 시즌을 위해서 프리시즌을 준비하기도 바빠요. 손흥민이 휴가를 마치고 토트넘에 복귀해야 비로소 프랭크 감독과 대화를 나누겠죠. 이를 증명하듯이 오늘 풋볼 런던에서 골드 기자가 쓴 새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은 토요일에 복귀하는 한편 지난달에 A매치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은 다음 주부터 훈련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 중에는 프랭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주장인 손흥민과 부주장 로메로다. 두 사람 모두 클럽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프랭크 감독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골드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는 빨라야 다음 주라고 하니까 손흥민이 프랭크 감독과 이미 만났다는 건 명백한 가짜 뉴스로 확인됩니다.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토트넘이 8월에 한국에 오는 게 확정된 이상 방한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사우디 프로리그로도 가지 않을 거 거의 100%라고 보고요. 네. 그 근거는 손흥민의 인터뷰입니다. 2023년에도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이 터지고 수많은 언론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선배인 기성용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장은 사우디 리그에 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프리시즌에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사우디 이적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거기 가고 싶었으면 지금 여기에 나는 없다. 분명히 돈도 중요하지만 난 축구하는 걸 사랑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일을 꿈꿔왔고 아직 할 일이 많다. 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손흥민이 다 이뤘다고 토트넘을 떠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손흥민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걸 꿈꿔왔고 할 일이 아직 많다고요. 네. 웬만해서는 손흥민이 자기 발로 토트넘을 떠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몰라도 말이죠. 손흥민에 대한 가짜 뉴스가 더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